60세 이후 절대 이렇게 꿀 드시면 안 됩니다. 서울대병원 8년 연구 충격, 절대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60세 이후에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8년간 27,000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꿀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꿀에는 효소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항산화 성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먹는 방법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이 좋은 성분들이 다 꿀은 좋지만 잘못 먹으면 혈당 폭등, 플러스 건강, 망가뜨림 사라지고 오히려 혈당만 올라갑니다. 당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혈관이 손상되고 합병증이 생기고 결국 건강이 무너집니다. 오늘 제가 60세 이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꿀 섭취 실수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피하시면 꿀의 좋은 효능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 전에 잠깐 왜 하필 60세 이후에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변합니다. 첫째,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당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둘째, 위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셋째, 혈관 탄력이 떨어집니다.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넷째, 간 기능도 떨어집니다. 해독 능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꿀을 먹는 방법이 특히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대충 먹어도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 60세 이후 꿀 섭취주의 5가지 이유. 인슐린 감수성 감소, 위장 약해짐 등. 이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이렇게 드신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뜨거운 물에 꿀 타서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뜨거운 꿀물이 몸에 좋을 것 같으니까요. 목도 따뜻해지고 속도 편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큰 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꿀에는 소화를 돕고 독소를 제거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가 전분을 분해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 글루코스 옥시다아제라는 효소도 있는데 이건 항균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들이 열에 매우 약합니다. 꿀을 80도 이상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좋은 효소가 70%나 파괴됩니다. 70%요. 거의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로 해소에 좋은 비타민 B도 대부분 사라집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이게 파괴되면 꿀 먹어도 피로가 안 풀립니다. 콜라겐 구성 요소인 프롤린은 83%가 파괴됩니다. 83%요. 프롤린은 피부와 관절, 실수일, 뜨거운 물에 꿀 타먹기, 화살표 효소 비타민 70% 이상 파괴 건강에 중요한 성분인데 이것도 거의 다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계란을 생각해 보세요. 날달걀의 흰자는 투명하죠. 그런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얗게 굳어버립니다. 이게 단백질이 열에 의해 변성되는 겁니다. 한번 굳으면 다시 원래대로 안 돌아오죠. 꿀의 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에 넣는 순간 효소가 변성되어서 효과를 잃어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정확히 몇 도에서 효소가 파괴될까요? 농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0도까지는 효소가 거의 보존됩니다. 50도가 되면 일부 효소가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60도가 되면 효소 파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80도가 되면은 70% 이상 파괴되고요. 끓는 물백돼서는 거의 다 사라집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보통 뜨거운 물이라고 하면 주전자에서 막 끓인 물을 쓰잖아요. 그 물 온도가 보통 80도에서 100도입니다. 여기에 꿀을 넣으면 효소가 바로 파괴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7세 박정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텃밭 가꾸시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몸이 좀 피곤하다 싶으면 꿀물을 드셨습니다. 근데 드시는 방법이요. 주전자에서 막 끓인 물에 꿀 한 숟가락 넣고 저어서 드셨어요. 따뜻하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3개월이 지났는데 피로가 안 풀리시더래요.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셨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시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뜨거운 물에 꿀을 넣으면서 꿀의 효소와 비타민이 다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는 건 당분뿐이었던 거죠. 당분만 섭취하면 오히려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피로감이 생기거든요. 나중에 미지근한 물에 꿀을 타서 드시라고 알려드렸더니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확실히 덜 피곤하고 속도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수 2. 아침 공복에 차가운 꿀물 화살표 위장 자극 플러스 혈압 급변동.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에 타세요.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좋습니다.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요. 이 온도면 효소가 살아있습니다. 1000보다 약간 높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꿀차를 드시고 싶으시면 물을 먼저 끓인 다음에 식히세요. 주전자에서 물을 끓인 후에 컵에 따르고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손으로 컵을 만져봤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 그때 꿀을 넣으시면 됩니다. 셋째, 아니면 그냥 꿀을 한 숟가락 직접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에 안 타고 그냥 생꿀로 드시는 거예요. 이게 효소를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따뜻한 음료에 넣으실 때는 음료가 충분히 식은 후에 넣으세요. 커피나 차에 꿀을 넣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정리합니다. 뜨거운 물에 꿀 타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 40도에서 45도에 타세요. 이것만 바꾸셔도 꿀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갑니다. 아침 공복에 차가운 꿀물을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꿀물 드시는 분 계시죠? 냉장고에서 꺼낸 물에 꿀 타서 드시는 분들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 공복에 뭔가 마시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도 60세 이후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잠에서 깨어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밤새 천이 낮아져 있습니다. 잠잘 때 우리 천은 낮 시간보다 약 0.5에서 1도 정도 낮아져요. 장기들도 아직 깨어나는 중입니다. 위장도 활동이 느려져 있고 혈관도 이완되어 있어요. 이때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수축합니다. 차가운 물이 위벽에 닿으면 위가 놀라서 수축해요. 이러면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혈관도 수축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는데 차가운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3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실수 3. 하루 너무 많이 먹기. 꿀도 79% 당분, 20g 한 숟가락. 초과 금지 아침 공복에 10도 이하의 차가운 물을 마신 그룹과 미지근한 물을 마신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차가운 물 그룹에서 위장 불편감을 호소한 비율이 2.3배 높았습니다. 2.3배요. 속쓰림,
더부룩함, 소화불량 증상이 훨씬 많았던 겁니다. 또한 차가운 물그룹에서 혈압 변동폭도 더 컸습니다. 아침에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해요. 대전에 사시는 70일 새 이영우 할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꿀물 마시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실천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근데 여름이라 시원한 게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에 꿀을 타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드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속이 쓰리고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속이 쓰리고 식사 후에도 더부룩하고요. 병원에 가니까 위염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침 공복에 차가운 음료 드시냐고 물어보셨대요. 차가운 꿀물이 위 점막을 자극한 겁니다. 위 점막이 자극을 받으면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 점막 보호 기능도 약해져 있어서 더 취약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미지근한 물로 바꾸시고 공복 대신 아침 식사 후에 드시니까 한 달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 온도를 바꾸세요. 미지근한 물에 꿀을 타세요. 청화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정도가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물은 5도에서 10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너무 차갑습니다. 둘째, 아침 공복을 피하세요. 아침에 드시고 싶으시면 간단한 음식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꿀물을 드세요. 식빵 한 조각이라도 먼저 드신 후에요. 아니면 아침 식사 중간에 드셔도 됩니다. 셋째, 저녁이나 취침 전에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지근한 꿀물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을 잘 자게 도와줍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합니다. 아침 공복에 차가운 꿀물 드시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로, 그리고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세요.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꿀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꿀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꿀이 아무리 천연 실수사, 가짜 꿀. 사양 벌꿀 먹기, 화살표 35%가 가짜. 액상 과당 물엿 섞임 감미료라고 해도 결국은 당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꿀의 성분을 살펴볼게요. 꿀의 79%가 당분입니다. 거의 80%가 당분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과당이 38에서 45%, 포도당이 25에서 29%입니다. 수분이 17% 정도 되고 나머지가 효소, 비타민, 미네랄 등이에요. 결국 꿀을 많이 먹는다는 건 당분을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물론 꿀은 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설탕의 혈당 지수는 68이고 꿀은 55예요. 혈당 지수가 낮다는 건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많이 먹으면 결국 혈당이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든 빨리 올라가든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요, 60세 이상 한국인의 당뇨병 유병률이 28%입니다. 거의 3명 중 1명이에요. 10명 중 3명이 당뇨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요, 60세 이상의 절반이 넘습니다. 52%예요. 절반 이상이 혈당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꿀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당류 섭취가 50g을 초과하면 당뇨 위험이 2.3배 증가합니다. 2.3배요.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인데요. 과당을 과다 섭취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4.2배 증가합니다. 꿀에는 과당이 38에서 45%나 들어있잖아요. 마니맥추린 시인이 먹으면 간에도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잠깐.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 당류 섭취 권장량을 25g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50g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꿀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성인 기준 25에서 30g입니다. 티스푼으로 하면 한 숟가락이 약 7g이에요. 밥 숟가락으로 하면 한 숟가락이 약 21g이고요. 그러니까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반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근데요, 60세 이후에는 더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거든요. 같은 양의 당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또한 기초 대사량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칼로리 소비가 적어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찝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하루에 한 숟가락 약 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실수 5. 약과 함께 바로 먹기. 당뇨약, 혈압약과 상호작용 위험. 밥 숟가락으로 딱 한 숟가락이에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 전 단계이시면 반 숟가락 10g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67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손주 둘을 돌보시는데요. 건강해야 손주들이랑 오래 놀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꿀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서너 숟가락씩 드셨습니다. 요리할 때도 설탕 대신 꿀을 넣으시고 아침에도 꿀물 드시고 저녁에도 꿀물 드시고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3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요. 공복 혈당이 138이 나왔습니다. 정상은 100 미만이거든요. 100에서 125는 당뇨 전 단계고 126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138이면 완전히 당뇨인 범위예요. 의사 선생님이 최근 식습관 바뀐 거 없냐고 물어보셨대요. 꿀을 많이 드신다고 하니까 그게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하시더랍니다. 천연 감미료라고 해도 과하면 독이 되는 겁니다. 자연에서 온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 꿀 섭취를 하루 한 숟가락으로 줄이시고 운동도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 다시 검사했는데 공복 혈당이 112로 내려왔습니다. 아직 당뇨 전 단계이긴 하지만 많이 좋아지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양을 정하세요. 하루에 한 숟가락 약 20g, 이 이상 드시지 마세요. 밥 숟가락 기준으로 딱 한 숟가락입니다. 둘째, 다른 당류 섭취와 함께 계산하세요. 과일 주스 드셨으면 꿀은 줄이시고 과자 드셨으면 꿀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총 당류가 50g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셋째, 혈당이 높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꿀 섭취량을 더 조절하셔야 합니다. 꿀을 아예 안 드시거나 드시더라도 반 숟가락 이하로 줄이셔야 돼요. 넷째, 꿀 먹은 날은 다른 단 음식을 줄이세요. 케이크, 빵, 음료수 같은 거요. 당류는 여기저기서 섭취하게 되거든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먹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정리합니다. 꿀 제대로 먹는 법 요약. 미지근한 물 40도부터 45도까지 플러스 하루 한 숟가락 플러스 진짜 천연꿀 확인 꿀은 하루 한 숟가락.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과유불급이에요. 네 번째 실수로 넘어갑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짜 꿀을 진짜 꿀인 줄 알고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시는 꿀이 진짜 꿀이 맞나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에 온라인에서 천연벌꿀이라고 판매되는 제품을 조사했는데요. 35%가 가짜거나 불량 제품이었습니다. 35%요. 3개 중 하나 이상이 가짜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천연벌꿀이라고 광고하면서 파는데 실제로는 가짜라니요. 어떤 종류의 가짜 꿀이 있을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양벌꿀입니다. 이건 꿀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꿀이에요. 꽃에서 채집한 게 아니라 설탕을 먹인 거죠. 천연벌꿀은 꿀벌이 아카시아꽃, 밤 같은 꽃에서 꿀을 모아서 만든 겁니다. 반면에 사양벌꿀은 양봉장에서 꿀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꿀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사양기라고 하는 설탕물통을 통해 먹입니다. 사양벌꿀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합법적인 제품입니다. 문제는 천연벌꿀과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천연벌꿀은 4만 원에서 6만 원인데 사양벌꿀은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처럼 팔고 있습니다. 가격은 천연벌꿀 수준으로 받으면서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식약처에서 2023년에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속여서 판 7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둘째, 액상과당 박정숙 할머니 사례. 뜨거운 꿀물 화살표 피로 지속 화살표 미지근하게 바꾸니 피로 풀림 혼합 꿀입니다. 이건 더 나쁩니다. 꿀에 옥수수 시럽이나 고구마 전분에서 추출한 액상당을 섞은 겁니다. 액상당은 이성화당이라고도 하는데요. 단맛이 나는 액체 시럽입니다. 이 액상당이 킬로그램당 얼마인지 아세요? 500원에서 600원밖에 안 합니다. 이걸 꿀에 섞어서 6,000원에서 9,000원에 파는 거예요. 원가가 거의 안 드는 건데 비싸게 파는 거죠. 식약처에서 적발한 업체가 있었는데요. 14억 5천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됐어요. 셋째, 음료 베이스입니다. 이건 꿀이 5%밖에 안 들어있는 시럽이에요. 나머지는 액상과당, 메가당, 물엿 등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라벨에 꿀 사진을 크게 넣어서 마치 꿀인 것처럼 판매합니다. 이 가짜 꿀의 문제가 뭘까요? 액상과당은 과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90% 이상이 과당이에요. 이 과당이 간에 직접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대사되거든요.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이는데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그래서 과당을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액상과당을 과다 섭취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4.2배 증가합니다. 4.2배요. 술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액상과당은 포만감을 못 느끼게 합니다. 포도당은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포만감을 오늘부터 실천. 작은 한 숟가락 변화로 60대 이후 건강 지키기 느끼는데요. 과당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아서 포만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만, 당뇨, 지방간 위험이 모두 높아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3세 최미경 할머니가 온라인에서 천연밤꿀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을 샀습니다. 1kg에 15,000원이었대요. 잠깐 여기서 의심해야 됐어요. 천연밤꿀 치고는 너무 싼 가격이거든요. 천연밤꿀은 보통 킬로그램당 4만 원에서 6만 원 합니다. 15,000원이면 시중 가격의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최미경 할머니는 좋은 꿀을 싸게 샀다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간 열심히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술 드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술은 안 드신다고 하셨대요. 나중에 그 제품이 액상과당이 섞인 가짜 꿀로 적발됐다는 뉴스를 보셨대요. 그때서야 원인을 아시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꿀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식품 유형을 확인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벨 뒷면을 보시면 식품 유형이라는 결론. 꿀은 보약이지만 방법이 생명. 잘못 먹으면 독,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 항목이 있어요. 벌꿀, 아카시아꿀, 밤꿀, 자파꿀이라고 적혀 있으면 천연 벌꿀입니다. 사양 벌꿀이라고 적혀 있으면 설탕을 먹여서 만든 꿀이에요. 음료 베이스라고 적혀 있으면 꿀이 5%밖에 안 들어있는 시럽입니다. 반드시 벌꿀이라고 적힌 것만 사세요. 둘째, 가격을 보세요. 천연 벌꿀은 킬로그램당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합니다. 이보다 훨씬 싸면 의심하셔야 해요. 사양 벌꿀은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합니다. 음료 베이스는 더 쌉니다. 좋은 꿀이 싸게 팔릴 리가 없습니다. 너무 싸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셋째, 생산지와 생산자를 확인하세요. 건강은 선택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국내 어느 지역에서 누가 생산했는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생산자 이름과 연락처가 있으면 더 신뢰할 수 있어요. 넷째, 탄소 동위원소 비를 확인하세요. 이건 좀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꿀의 진위를 가리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탄소 동위원소비를 측정하는 겁니다. 천연 벌꿀은 탄소 동위원소 비가 마이너스 23.5 이하입니다. 설탕을 먹인 사양 벌꿀은 마이너스 22.5 이상이고요. 액상과당이 섞인 가짜 꿀은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1 정도입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이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 너무 싼 건 피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좋은 꿀이 싸게 팔릴 리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정리합니다. 라벨의 식품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벌꿀이라고 적힌 것만 천연 벌꿀입니다. 너무 싸면 의심하세요. 마지막 5번째 실수입니다. 약과 함께 또는 약 복용 직후에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혹시 약 드시고 나서 쓴맛 때문에 꿀물 드시는 분 계시나요? 약 기운을 달콤한 걸로 바꾸려고요. 또는 약이랑 같이 꿀물로 드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대부분 약을 드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약,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들과 꿀이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꿀이 일부 약물의 흡수와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약이 있습니다. 첫째, 당뇨약입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는 약이잖아요. 그런데 꿀은 혈당을 올립니다. 당뇨약과 꿀을 같이 드시면 혈당 조절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약이 혈당을 낮추려고 하는데 꿀이 혈당을 올리니까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약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위험한 건 저혈당입니다. 약 먹고 바로 꿀을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올랐다가 약 효과로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저혈당은 어지러움, 식은땀, 의식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혈압약입니다. 혈압약 중에서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꿀에는 칼륨이 들어있어요. 100g당 약 50mg 정도입니다. 적은 양이지만 칼륨 보존성 이뇨제와 함께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셋째, 항생제와 철분제입니다. 꿀이 이 약들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약과 결합해서 흡수율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나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꿀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69, 새 장기영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이 당뇨약을 드시는데 약 먹고 나면 입이 쓰다고 꿀물을 바로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우셨대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요. 가족분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해 보니까 저혈당이었어요. 이 혈당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상은 70 이상이거든요. 70 미만이면 저혈당입니다. 50이면 심한 저혈당이에요.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당뇨약 먹고 바로 꿀을 드시니까 혈당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런데 약이 작용해서 혈당을 확 떨어뜨린 겁니다. 혈당이 급격히 변동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장기영 할아버지는 지금 꿀을 드실 때 약 복용 후 2시간 이상 지나서 드시고 양도 반 숟가락으로 줄이셨어요. 그 이후로는 문제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0일 새 한영자 할머니는 고혈압약을 드시는데요. 손목 관절염도 있어서 여러 가지 약을 드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꿀을 많이 드셨어요. 하루에 2~3숟가락씩요. 어느 날 몸이 붓고 기운이 없다고 하셔서 검사를 해보니까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았습니다. 고칼륨 혈증 초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물어보시다가 꿀 많이 드시냐고 하시더래요. 꿀 섭취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꿀만의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하나의 요인이 됐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약과 꿀 사이에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약 드시고 2시간 후에 꿀을 드시든지 꿀 드시고 2시간 후에 약을 드시든지요. 이 시간이면 약이 어느 정도 흡수되고 대사된 후입니다. 그때 꿀을 드시면 상호작용이 줄어듭니다. 둘째, 약 복용 시간과 꿀 섭취 시간을 정해 두세요. 예를 들어 약은 아침 식후에 드시고 꿀은 저녁에 드시는 식으로요. 시간을 분리하면 관리하기 편합니다. 셋째, 당뇨약이나 혈압약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꿀 섭취해도 되는지,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마다 특성이 다르니까요. 넷째,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시면 꿀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약사님께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5번째 정리합니다. 약과 꿀은 2시간 간격을 두세요. 특히 당뇨약,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꿀 섭취 실수 5가지입니다. 첫째, 뜨거운 물에 꿀 타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 40도에서 45도에 타세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효소가 70% 이상 파괴됩니다. 둘째, 아침 공복에 차가운 꿀물 드시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로 식후에 드세요. 차가운 물이 위장을 자극합니다. 셋째, 하루에 1숟가락 이상 드시지 마세요. 꿀도 79%가 당분입니다.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넷째, 라벨의 식품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벌꿀이라고 적힌 것만 천연 벌꿀입니다. 가짜 꿀이 35%나 됩니다. 다섯째, 약과 꿀은 2시간 간격을 두세요. 특히 당뇨약,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꿀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효소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항산화 성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시면 꿀의 좋은 효능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0대 이후 세대는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건강 못 챙기셨잖아요.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꿀 드시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